수당을 주는데 받지는 못해.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이번 법안이 정말 중요한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 오늘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출생 시대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첫 번째 법안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따끈따끈한 법안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핵심 내용은요. 양육 수당, 압류 금지. 양육 수당과 압류 금지라 뭔가 좀 이 단어의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네네네. 드는데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양육 수당이라는 것의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영유아 교육법에 따르면요, 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내 아이를 양육한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까지 양육에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것을 가정 양육 수당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양육 수당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이 압류 이야기는 또 뭐예요? 네, 이 양육 수당은요 그동안에 현금으로 지급이 돼 왔었는데 이 저소득층이나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위기를 겪어가지고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 양육 수당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물가의 고금리의 경제 침체 등등등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그럼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압류가 되겠죠? 그렇죠. 생계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압류가 들어온다? 너무 무서운데. 네. 그렇게 되면 뭐 기저귀값, 분유값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급자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압류 방지 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압류를 방지해주는 통장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양육수당은요. 이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이 안 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요. 자, 수당을 주는데 받지는 못해. 받자마자 바로 압류가 당해요. 네.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법안이 정말 중요한 게 자, 이번에 개정된 신설 내용이 바로 제34조의 2, 제5항 및 6항. 뭘까요? 네. 자, 읽어드릴게요. 자,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 그리고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오!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 양육 수당만큼은 지킬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큼은 보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또 다른 핵심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는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그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런 보육교직원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그 외의 다른 보육교직자들도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좀 그런 것들이 새로 담기게 된 건가요? 저출생 시대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네. 지금요 일부 지역에는요 어린이집에 애가 없어요. 아, 아이들이 네, 없어서? 없습니다. 네. 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현재 반별 정원수가 몇 명이냐 요것을 기준으로 이제 보육료를 지원했던 것이 그동안의 체계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 아기가 없다, 아이가 없다 할 경우에는 반정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나 뭐 이런 것은 물론이고 노동 시간이라든지 어떤 낮은 처우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이 되지를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에 집 밖을 떠나서 부모 외에 다른 어른과 만나서 관계를 쌓고 그리고 또 세상에 관한 이런 신뢰도 쌓아야 하고요. 이런 초기 경험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우리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들이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이들이 비단 그분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원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들에게 그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자,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네. 다른 보육교직원들의 처우 개선, 특히 인건비 보조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었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도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는요,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뭐 보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기관인데, 그동안에는 국가나 지자체들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한국보육진흥원 고유의 업무로 규정을 했고 업무 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잉마법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잉마법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법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